안녕하세요. 6월 20일 공포스러운 월요일이었습니다. 블랙 먼데이라고 했네요. 오늘 투자는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B2의 투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외국인의 매도는 이러한 시장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B2의 영향이 가장 큰 그러한 하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린 종종 이런 말을 하죠. 가장 어려울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과 그리고 월요일장까지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글로벌 시장이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금리 인상 문제로 유럽과 미국에서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 점차적으로 온기가 전해져서 시장의 안정화를 이루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올해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은 점점점 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봉상으로 HLB의 모습을 보더라도 과매도의 영역이 들어오고,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역시도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최악의 상황으로서는 다음 달 7월 28일, 즉 7월 말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보다는 안 되겠죠. 상승과 하락이 어느 정도 섞여진 상태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큰 폭의 움직임보다는 이제 B2의 투매 정도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면 어느 정도 하방의 움직임이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가 점차적으로 기회의 시기로 저는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켜볼 뿐입니다. 오늘 HLB를 보면은 66만 주 대단히 거래량이 줄었었고요.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2%의 하락, 그리고 3.6%, 장중에 한때 4%까지 빌리는 것을 코스닥은 보았습니다. 바로 어떤 이유요? 투매지요, 투매. 한편 신용 융자 잔고가 HLB 그룹주에는 대단히 적습니다. 오늘 HLB는 33,000원, 2.22%, HLB 제약 마이너스 1.54, 생명과학 2.13, 유일한 HLB 테라퓨틱스는 2.65%의 상승을 보였고요. 노토스는 이날에 바로 장대 음봉, 그리고 호재성 기사, 이때가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폭탄은 터졌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지켜볼 뿐입니다. 나중에 공부를 위해서도 그렇죠. 지난해에는 HLB 글로벌이, 올해는 노터스가, 이제 HLB 테라퓨틱스가 또 다른 이들의 세 번째 주자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가 감지가 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의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가 항암 백신의 임상을 시작했다라고 3일 전에 나왔죠. 금요일인가요? 항암 후보 물질 확충을 기대한다. HLB가 미국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를 통해서 항암 백신, 암 치료용 백신 임상에 들어갔다라고 밝혔고요. 항암제 리보세라닙, 아필리아 등을 앞세워 글로벌 암 치료제 시장을 공략하는 가운데 새로운 항암 후보물질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래저래 8월에 이제 ITI 1000 부분이 이제 임상 이상 발표를 하고, 이렇게 임상의 ITI 3000이 이제 시작을 하는 상황이어서 7월 28일에 금리 인상의 가 마치면서 유의미한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넉넉하게 한 달 열흘 정도는 시간이 흘러야만 더 나은 시장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최악으로
17일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정보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따르면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는 6월 중순부터 ITI 3000 임상 일상을 위한 환자 모집을 시작했다. 앞서 5월부터 환자 모집 그리고 투약이 시작된다고 밝혔는데 크게 지연되지는 않은 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임상 일상은 메르켈 세포암 환자 8명을 대상으로 ITI 3004mg을 투약해서 안전성, 내약성, 면역 원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고요. 환자는 메르켈 세포암 최종 치료 후 1년이 지났거나 질병의 징후가 포착된 후 최소 2년 뒤에 재발한 사람이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항암 백신 ITI 3000이 인체 대상 임상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항암 백신은 암 병력이 있는 환자의 암 재발을 막는 동시에 암 치료제 역할도 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ITI 3000은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플랫폼 기술 유나잇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고 메르켈 세포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폴리오마 바이러스의 항원을 체내 리소좀 막 단백질에 탑재해 면역세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면역 반응을 이끌어내 암을 치료한다라고 하고요.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에 따르면 ITI 3000은 앞서 전임상에서 면역세포뿐만 아니라 세포독성 T세포, 자연살해 세포, 자연살해 T세포 등을 증가시켜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해낸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메르켈 세포암은 희귀한 피부암 중 하나로 피부 상층부에서 말초신경 가까이에 있는 메르켈 세포의 악성 변화로 발생을 한다. 암세포의 성장이 빠르고 전이를 잘 일으켜 치료가 까다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가 비교적 적은 희귀질환인 만큼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시장조사업체 리서치 마켓에 따르면 메르켈 세포암 치료제 시장은 2019년도에 29억 달러, 2026년 37억 8,200만 달러, 즉 38억 원, 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합니다.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는 ITI 3000 이외에도 여러 항암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교모세포종 치료제 ITI 1000에 관한 임상 2상을 진행하는 중이면서요. 이것을 8월 중에 발표한다라고 그러죠. ITI 전은 앞서 임상 1상에서 대조군보다 더 긴 환자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을 달성하는 등 긍정적 결과를 확보했고 HLB는 ITI 1000 임상 2상에서 임상 1상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이 되면 미국 의료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 상용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HLB 관계자는 유나잇 플랫폼은 사실상 모든 암종에 적용 가능해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2020년 인수한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회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뮤노믹 테라퓨틱스가 진행하는 여러 임상은 HLB그룹의 바이오 사업 주력인 항암 후보물질 경쟁력을 한층 더 키운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보고 HLB의 가장 대표적인 항암 후보물질은 리보세라닙이죠. HLB는 미국자 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를 통해서 리보세라닙을 간암, 위암, 선양, 낭성암 등의 치료용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신약 허가 신청 NDA를 추진하는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스웨덴 제약사 비베스트로부터 난소암 치료제 아필리아를 도입해서 해외 판매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독일과 영국 등에서 판매가 본격화하면서 판매 금액 일부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또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른 HLB 그룹 계열사 HLB 생명과학은 리보세라닙의 국내 상용화를 담당하는 한편 동물용 항암제를 현재 개발을 맡고 있죠. HLB 파트너사 중국 항서제약으로부터
항암제 파이로티닙을 도입해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디요? HLB 생명과학이 말입니다. 기억벽인 환경은 저는 나무랄 데가 없다라고 보고 이것이 수급으로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를 맞췄는데 이것의 여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과연 다음 달 7월 28일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그 기간 동안 이어질 것인지 그렇다면 최악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지수는 더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신용융자 잔고라든지 또는 주식담보대출의 그러한 비투자들의 투매가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HLB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HLB 제약이 31만 5천 주요, HLB 생명과학은 97만 4,650주 이렇게 HLB와 그 그룹주들의 거래량이 제 자리로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HLB의 오늘 공매도는 31,728주 공격적으로 공매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HLB 생명과학도 역시 23,000주 정도의 공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장중 수급 오늘 21,700주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66,000주, 사모펀드에서도 좀 들어온 것 같아요. 22,000주.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가들은 21,712주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99,800주, 대략 10만 주 정도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HLB 제약 오늘은 17,000주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은 장주 11만 3천주, 지난 금요일 13만 6천주. 기관들도 역시 4일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투자가 8만 1000주는 가장 많이 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HLB 테라피틱스 오늘 유일하게 상승한 HLB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네요. 외국인들은 4만 8천주, 지난 금요일 6만 주, 그러면서 목요일엔 12만 2600주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엘테라입니다. 노토스 오늘 외국인들은 2,500주 정도를 내다 팔았네요. 한가, 노토스는 이 물량을 보면 끔찍할 정도입니다. 한가로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상장한다라고 그래요. 8배짜리 6,300만 주인가요? 6,000만 주대 정도. 오늘 한가 727만 5천 주, 올라갈 때는 수천만 주씩 쌓여 있더니 현재 투자 경고 상황인 노토스에 이렇게 11,000원의 종가의 모습. 오늘 거래량은 57만 8천 주에 해당합니다. 일단 투자 경고 61선도 또 하회해야 되겠죠. 구경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각에 글로벌 시장, 특히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요, 중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양보합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국내만이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마이너스 2.04이고요. 코스닥이 3.6포인트고요. 코스피 200 지수가 마이너스 7.77. 신용 투매, 빚 투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콜라보 형태로서 오늘 국내 증시가 거의 폭락 수준일 정도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매도세만 이어진 하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0.4% 올랐고요. 5.1원이 올랐습니다. 1292.4원, 1300원에 도달할 정도에 해당이 되네요. 서부 텍사스 원유가 현재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배럴당 108달러에 해당을 하고 일본 엔달러가 좀 약세의 흐름, 금이 조금 약세, 마이너스 10 정도가 하락을, 0.54%가 하락을 했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보합의 흐름을 보여주고, 이 시각의 나스닥 선물은 90포인트 상 강보합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 증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센섹스는 강보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베트남이 2%대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동급으로 우리나라가 오늘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중국 증시는 대다수가 강보합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상해 비만 마이너스 1.9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분봉의 흐름을 잠시 보겠습니다. HLB 여전히 상향에 돌파하지 못하는 하락의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우선은 분봉의 흐름보다도 일봉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HLB는 RSI 보조지표 상으로서 이미 33,000원을 하회하면서 파란 물웅덩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은 머지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다른 것도 분봉보다는 오늘은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본다라면 이와 같이 과매도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HLB 생명과학 역시도 현재 이제 서서히 파란 물웅덩이의 모습, 노토스는 이미 지났죠. HLB 제약도 조금은 좀 더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61선까지는 하방으로 열려지지 않았을까요? HLB 제약 그렇게 보입니다. 과연 7월 중도 이어져 갈까? 이러한 흐름이 그렇다면 앞으로 40일 정도는 끔찍한 시간이 흐르게 될 것이고요. 어쨌든 시장이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면 우리는 잘 인내해서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제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또는 신용잔고들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이제 투매로 이어지다 보면 자칫 깡통계좌가 빈번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오래 하지 않은 20대, 30대 분들은 가슴으로 이 주식을 투자의 마음이 아니라 두뇌로 하기 때문에 영혼을 모아서 빚투자를 진행을 하고 깡통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한 부분이 머리를 믿지 않고 투자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고요. 현재 나스닥 선물 역시 강보합으로 출발하는데 오늘부로 이렇게 우리 시장도 글로벌 시장의 반등의 모습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도래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그러한 시기가 올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제 B2 신용융자 그러한 비투자분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 그것이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7조 원에 해당하는 신용융자 잔고 그리고는 이제 20조 원의 신용융자가 무너질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시장 연속이고 블랙먼데이 오늘 시장을 바라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 잘 견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